화려한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찬 상하이 고층 빌딩 한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하오씨. 그는 40세의 나이로 성공적인 유통사업가였습니다. 최근 사업차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가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내고 왔는데요.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 사는 하오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한국 뜻으로 하면 좋아할 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였죠. 그때 한국은 한창 발전하고 있었죠. 경제 성장률이 엄청날 때였습니다. 중국은 그즈음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공산주의 중국 시장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때였죠. 저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만두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장남으로 컸습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이 넷이나 있었죠. 만두집이 잘된 덕에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 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며 제가 만두 가게를 물려받아 살게 되면 나의 미래도 그럭저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용기 있게 외국인 근로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가서 1년 벌고 중국에 돌아오면 번듯한 집은 한 채 가진다고 했어요. 전엔 2년 정도 계획하고 한국에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꽤 잘했어요. 제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요건이 부족했지만 한국행을 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던 첫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춥고 서글프게 비가 오는 날이었죠. 한국에 도착해보니 한국 노동자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현장 막노동판에는 중국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가뜩이나 힘든 일을 하는데 일 끝나고 난 다음 허드렛 1등은 죄다 중국 노동자들 몫이었어요. 나라가 가난한 죄였겠죠. 저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서울에 한창 아파트가 지어질 때라. 저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모아 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현장을 다녔습니다. 간혹 중국인 노동자 중에서는 중국에서 엘리트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분은 작은 지역의 전문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한국에서 몇 년 일하면 같은 기간 동안 교수로 돈 버는 것보다 10배는 번다면서 자기는 이 일을 잠시 선택했다고 했어요. 우리 숙소에는 가까운 해장국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중국은 짜장면이 유명한데 한국에는 우동이 있더라고요. 종종 비 오는 날 먹는 우동은 속까지 데워줘서 향수병과 노동의 피로함에 시달리는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죠. 제가 자주 간 우동집은 어머니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아줌마와 딸이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분께서도 지방에 일을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막노동자는 아니고 미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벽과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은 엄청난 기술직이거든요. 일당도 세고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와 딸은 우리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우동량을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특히 중국 사람에게는 가족들은 잘 지내는 거 확인하고 있냐며 안부도 물어주고 신경 써주셨죠.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식사를 며칠 못하고 있는데 한동안 제가 안 보인다면서 식당 아줌마께서는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국과 밥을 포장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밀가루 음식보다 가벼운 국을 보내니까 굶지 말고 다 먹고 그릇 빨리 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때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중국에 돌아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만둣국도 먹고 싶고 푹 자고 싶고 조용한 방에 있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한국 가라고 한 적 없었지만 저는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제가 감당하기로는 했지만
어린 나이에 버거운 것도 많았어요. 저는 서울에 머무르는 2년 반 동안 일주일에 1번은 우동집을 갔습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도 해주셨고요. 종종 사장님이 중국 냉면이라면서 땅콩 소스를 어디서 구하셔서 잔뜩 넣어주셨죠. 중국 냉면이랑 완전 다른 맛인데 아줌마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진짜 중국 냉면 맛으로 세뇌시키면서 먹었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랑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동생은 시장에 나가서 액세서리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만두 가게 앞에 좌판을 깔고 시작했는데 안목이 좋아서인지 사람들이 잘 사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동생도 신이 나서 액세서리 도매를 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잔뜩 있었다는 거죠. 여행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여길 왜 왔는지.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중국 물건값이 너무 저렴해서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따이공 보따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자기도 한국에서 팔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능력으로는 동생과 제가 살 집을 따로 구할 수 없었어요. 같이 쓰는 숙소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새로 집을 구해 나가면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동생의 말을 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2달에 한 번은 중국을 가거든요. 비자 갱신해서 입국하는 걸 반복하기 위해서요.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비행기 사이 들더라도 비자를 다시 받아오곤 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이유로 돈을 안 주는 악덕 업주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요청했어요. 그 시장을 다시 가서 물건을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 이용해 보겠냐고 하고 3명 정도 영업을 해보라고 했죠. 여동생은 바로 시행해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3명이 뭡니까? 10명이 물건을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전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등치 좋은 남자지만 10명이 요구하는 물건을 다 받을 수 없었어요. 약속대로 3명만 먼저 진행해보고 만약 이게 잘 되면 옆에 있는 다른 중국인에게도 같이 해보자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 부업은 성공했습니다. 2달에 1번 다녀오던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이 벌렸습니다. 그 수수료가 막노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아져서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었고 보따리상의 물건을 중개해주는 유통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막노동을 그만둔다고 하자 우동집 아줌마는 왜 그러냐고 물으셔서 제가 보따리상을 해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유통을 할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럼 자기 딸한테도 물건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우동가게 옆에 빈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라도 액세서리 가게를 차려보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아줌마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막노동 2년, 보따리상 대행 유통업을 한 지 3년이 지나 중국에 돌아와서도 대형 유통점까지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시켰고 지금은 중국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꽤 알아주는 유통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물건을 대주는 곳은 한국지사를 따로 두어 다른 경영인이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저는 우동집 아줌마와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한국지사의 직원에게 그 우동집은 물건을 잘 납품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로 이전해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전의 일이네요. 말이 쉽지 이렇게 오고 나니 제 나이가 40대가 되어 있더군요. 중국 물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저는 한동안 미국 시장에도 물건을 제공하기 바빴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애리조나 주에 우리 유통매장 창고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장소를 고르면서 며칠 여행을 했는데요. 미국은 식사값과 별도로 팁을 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음식값의 10% 정도 수준이던 팁 코로나를 거친 이후 20%를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팁이 문화이지 의무는 아니었는데 어떤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니 아예 계산서에 팁이 합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강제로 내게 되는 거였죠.
그렇다고 그들이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닙니다. 동양인에겐 그다지 친절하지 않으면서 팁은 받길 원하죠. 건강한 음식을 팔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미국 식당을 다녀오고 나니 저는 오랜만에 한국을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우동집이 어디로 이전했다고 연락받은 게 10년 전인 것 같았어요. 주소를 잘 적어두긴 했는데 과연 아직도 우동집을 하고 계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한 향수에 젖어 저는 비서에게 한국행 비행기를 바로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짐을 챙겨 한국으로 갔죠. 공항에 내려 택시기사님에게 주소를 보여드렸죠. 우동집은 제가 막노동을 할 때 그 장소와는 완전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기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아줌마도 여러 차례 가게를 이전했을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이 내려준 곳에는 예전에 보던 그 우동 간판과 비슷한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옆에 액세서리 가게가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아줌마는 여기 계신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동 가게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 맡던 면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가게에는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큰 은색 쟁반에 우동 몇 개씩 올려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남편인가 봅니다. 저도 40이 되었으니 아줌마와 남편도 60은 좋게 넘었겠더라고요. 저는 가게에 앉아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육수를 많이 끓여 놓아서 그런지 주문한 지 5분 만에 우동이 나왔어요. 저는 크게 한 젓가락 들었죠. 아, 멸치 육수 냄새 그리고 유부 냄새 아침에 담근 생김치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 고맙다고 인사하러 올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한번 뵙고 싶었는데 두 분이 너무 바빠 보이셨고 저는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먹고 우동값을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미국 식당이 생각나길래 팁을 1만 원 정도 올려놓았어요. 누가 놓고 갔나 보다 하고 가져가시게 말입니다. 더 큰 돈을 올려놨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어디를 갈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뛰어나오셨어요. 어이 양반 돈 두고 갔어 하며 저를 향해 오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며 사장님 이거 팁입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밥 먹으면 당연히 팁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음식 맛있으면 됐으니 또 일 있으면 들르면 된다고 하시며 돈을 다시 주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팁을 줘도 더 달라고 난리인데 여기 한국은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되려 고맙다고 하며 팁을 거부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더라도 자부심이 컸고 사람을 대할 때 돈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이렇게 마음 하나하나가 뭉쳐 지금의 경제대국, 문화대국 한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라 내 나라 중국을 사랑하지만 한국은 내 마음의 나라입니다. 글을 제보하면서 저도 간만에 한국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서 행복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오 씨가 찾는 그 우동집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금도 손님들이 줄지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